자, 이제 그 발표는 다 끝났고요. 이제 그 네 분의 또 발표자를 제가 다 무디를 모셔서 Q&A 채널을 제가 좀 발표 진행하는 동안 봤더니 질문들이 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질문을 같이 한번 하나씩 보면서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원 매니저님은 거기 계시면 되고요. 제가 먼저 우리 서정욱 교수님을 또 무대 위로 초빙을 하고 또 이상원 매니저도 무대 위로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자,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그 보면 그 질문들이 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네. 저랑 좀 다른 노트북을 보고 계시지만, 자, 그 보시는 화면 오른쪽에 자, Q&A 가시면 질문들을 다 같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먼저 컨텐츠적인 것도 있고, 또 기능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 참가하셨던 분들은 질문에 공감 가는 것들은 이렇게 좀 그 위로 가는 화살표 있습니다. 공감도를 좀 표시해 주시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에 대한 내용을 또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패널분들, 자, 이제 그 Q&A 쪽으로 가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스칼리틱스만이 가진 연구 성과 매트릭스가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과 그리고 분석 평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FWCI 지표는 결국 인용이 발생해야 산출될 수 있는데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은 혹시 어느 분이 또 답변하실 수가 있을까요? 혹시 김대진 매니저님? 네. 네네. 예, 그 스칼틱스에 있는 지표들이 대부분은 기존의 다른 해외 서비스들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들이 대부분이고요. 약간씩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차이라고 하면은 뭐 셀프 사이테이션을 저자 기준으로만 판단한다든지 또는 저널의 FWCI, 그러니까 저널을 평가를 할 때 저희가 그냥 저희도 FWCI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각 분야별 어떤 차별화를 좀 완화하는 장치를 썼다든지 이런 몇 가지 차이점은 있지만은 전체적인 지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인용수가 작년 말에 한번 보셨으면은 그 차이가 좀 많이 났었을 겁니다.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스칼리틱스의 인용수가 다른 글로벌 업체들에 비해서는 좀 크게 많이 모자란 상태였고 지금 현재 서비스를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따라잡은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인용수가 보통 웹 사이언스 쪽의 인용수랑 스코퍼스 쪽 인용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스코퍼스 쪽 인용수가 살짝 더 많은 편인데요. 저희가 스코퍼스 기준으로는 대략 한 70%, 웹 사이언스 기준으로는 대략 한 87% 정도의 인용수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고요. 중국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이 부분도 상당히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수의 어떤 인용수가 적다는 단점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극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서정욱 교수님께서 이 답변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해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그 인용이 발생해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잘 들려? 네, 이게 있습니다. 인용이 해야지 이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평가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느 학술지에 실렸는지 가지고 단기간에 평가를 마치고자 하는 그 조급함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인용이 일어나기 전에는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행정 편의상 빨리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단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많이 나오는 그 질문 중에 FWCI가 스코프스 FWCI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죠. 커버리지가 다른데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어떤 주어진 조건 하에서 평가하는 것이고 평가 대상을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그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평가한다는 그 원칙에 대한 이야기지. 두 기관의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수치가 같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그 콘텐츠적인 거가 이제 내부 FWCI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기준 이건데, 자, 국내 저널들을 FWCI 기준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은 혹시 김대진 매니저님, 네, 네네. 있을까요? FWCI 산출은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요. 네, 국내 저널들도 인용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FWCI 계산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산출을 하고 있고, 분류는 아마 그 카테고라이징, 저널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분류하냐라는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저희의 저널 분류 방식은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가 문서에 키워드나 초록의 그 분류를 작업을 통해 가지고 문서별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저널의 분류 기준을 따라서 특정 저널에 속해 있으면 이거는 어떤 분류다라고 정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현재는 저널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널이 의학 분야의 특정 분야에 속하는 저널이다라고 하면은 해당 분야를 넣고, 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동시에 특정 저널에 붙을 수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저널 기준의 카테고리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구 주제 분야, 그 키워드별로 연구 성과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우리 이상원 매니저께서 발표하실 때 그 토픽에 대한 연구 성과 분석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슬라이드에서 보셨으면은 키워드가 이렇게 버닝 선이라는 그 모양에 이렇게 좀 선버스트,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사실은 제 옆에 계셨습니다. 자, 선버스트 그 모양의 스타일의 이제 그 토픽들을 다 주제 분야로 분석을 해서 내용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데, 자, 혹시 이상원 매니저님 이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상원 매니저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맨 위에 올라온 질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연구 주제 분야 키워드별로 연구 성과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까? 선버스트. 네. CNU에서 충남대학교에 계신 분이 주셨던 질문인데, 이거 아닌가요? 국가나 기관을 먼저 선택하는 토픽을 분석하면 이 질문 아닌가요? 아니, 그 밑에 네, 아래로 내려가시면 네, Q&A 아래로 내려가시면 네, 그래서부터 제가 쭉 한번 보고 있거든요. 네, 좀 찾아보고 있어서. 네, 밑에 보시면 연구 주제 분야 키워드별로 연구와 네, 토픽 서비스하기로 했던 거, 네, 요거에 대해서. 네. 그 연구 주제 분야는 왼쪽 필터링에서 그 필터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 키워드별로도 연구 성과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네. 그 릴리즈 날짜가 대략적으로 언제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죠? 일단은 한 7월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7월 정도 전에 뭔가 그 토픽은 저도 많은 분들을 좀 많이 만나봤을 때 키워드나 연구 주제 분야 토픽별로 왜 연구 성과 분석이 안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 달 이후에 요 토픽 관련된 그 연구 성과 분석 기능이 제공이 된다면 현재 많은 기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 위에 있는 주제로 넘어갈게요.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로컬 데이터를 포함한 평가 결과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정말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아마 이거는 우리 서정욱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이제 공정의 이슈가 아니라 정보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채택하느냐 마느냐는 그 평가 목적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해보고 저렇게 평가해보고 그런 그 다양한 평가 지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중에서 현 시점에서 이 목적에 가장 합당한 평가 지표는 이거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구비하고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자기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평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커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와 비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디베이트가 일어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환 선생님 손 들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하위 조직을 분류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조직, 연구자의 논문으로 분류를 하시나요? 논문의 저자 소속 기관의 군직, 조직으로 분류하시나요? 네, 이런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이거는 또 김대진 매니저께서 잠깐 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도 좀 비슷한 고민을 오래전부터 했었었는데요. 하위 조직 분류는 결국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논문에 표현되어 있는 조직 기준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그 특정 기관 밑에 저자가 있고 저자 밑에 논문이 있냐라는 어떤 방향성의 문제였었는데 저희도 좀 비슷한 고민을 했었고 현재 DB 구조는 실질적으로는 논문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논문 밑에 저자가 있는 구조이고 저자 밑에 기관에 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좀 반대의 구조가 되어야지만 전체 분류가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그 특정 논문에 소속되어 있는 저자라고 오히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해당 저자가 이 논문에서는 특정 조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다른 논문에서는 다른 어떤 조직의 소속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관점이 좀 있어서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논문에 표현된 정보를 가지고 반영을 한다. 그리고 오히려 수속 기관, 논문 기준으로 오히려 하위에 저자가 소속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질문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이거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야 또 3시 40분까지 또 행사를 진행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빨리 좀 진행을 하고 또 답변도 더 빨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이라는 아이디로 로그인하셨던 선생님께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간단합니다. 스코포스에서의 FWCI와 같은 건가요? 네. 이것도 좀 답변 드릴까요? 네. 그 WCI 서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각 DB마다 DB 커버리지가 다르기 때문에 FWCI가 같을 수는 없고요. 하지만 상대적인 지표에서는 FWCI가 의미하는 그 내용은 결국은 일맥상통합니다. 지표의 숫자가 다를 수는 있어도 왜냐하면 세계의 평균이 다르니까요. 저희는 커버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 커버리지가 스코퍼스가 갖고 있는 어떤 문서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FWCI의 숫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어떤 랭킹의 순서라든지 이런 거는 대동소이하게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자, 공동 저자의 소속 기관에 대한 데이터도 같이 추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과 함께 소속 기관의 국내외 구분이나 대학 연구기관 구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좀 네이버와 저하고 좀 미팅을 할 때 이제 컨텐츠적인 측면,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미팅 하실 때도 좀 나왔던 좀 질문이긴 한데요. 그 공동 저자의 소속 기관을 어떻게 좀 추출할 수 있고 국내외 구분이나 또 기관 유형별로 구분이 가능한지 이런 좀 컨텐츠 분석에 대한 내용까지 질문 주셨어요. 김세진 매니저님.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자의 어떤 정보를 들어가시면은 좌측에 필터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 저자들의 소속 기관에 따라 가지고 필터를 해 보실 수 있는 기능들이 지난달부터 포함이 되어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 정보는 다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콜래보레이션 관계,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이냐 아니면 어떤 국내에서의 내셔널 콜래보레이션이냐
특정 학교 내에서의 콜래보레이션이 아니면 저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논문이냐라는 것까지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당 정보의 추출은 가능한데 물론 다운로드 기능에서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릴 필요는 저희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속적인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대학의 경우 단과대학과 학과 조직의 명칭들이 자주 변동이 되는데 이 내역을 해당 기관에 요청해서 확인하나요? 네,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실제로 그 우리 네이버 스칼리틱스의 그 유닛 하위 조직은 그 데이터베이스화된 그 데이터를 라이센싱을 합니다. 그 아마 김세진 매니저는 어떤 기관이었죠? 예, 저희가 전 세계 데이터 기준으로는 이제 가장 많은 DB를 갖고 있는 윙골드라는 네, 업체의 윙골드. 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펀드래프에도 기관이 있고 그리고 네. 그리드라는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도 있어서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내 대학의 그 학과명, 기관명이 바뀌는 경우에는 바로 네이버 스칼리틱스 쪽에 요청을 하면 반영을 바로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네. 국내 추가적으로 경우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교육부에서 그 대학 알림이라는 그 대학 조직도가 오픈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 조직도와 저희 스칼리틱스 조직도를 비교해서 새로 신설되는 조직들은 저희가 매년 1회 정도 넣고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 변경되는 것들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 아직도 아주 많이 남았는데요. 자,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같이 한번 좀 질문을 같이 보시고 답변을 빨리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멤버 사이언스의 Early Access 논문과 스코포스의 Article in Press 상태의 논문도 연구 성과 분석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이 부분 콘텐츠적인 측면이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스칼리틱스에는 프리프린트 논문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넣을 경우에 동일한 프리프린트 상태에서의 논문과 나중에 실제 저널이 퍼블리시 된 상태에서의 논문 두 가지 성과가 생기고 또 이 두 가지의 논문이 또 쪼개져 가지고 성과를 받기 때문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리프린트는 아예 배제한 상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프리프린트의 문서 수량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에 반영을 할지는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한 1, 2년 뒤에는 이 부분도 어떤 분석의 대상으로 좀 약간 다른 방식의 분석으로 포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협력 연구 구분은 논문 저자의 소속 기관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소속 기관이 1개 이상이며 국내 2개가 동시에 소속 기관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는 내용,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 같아서요. 이거도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콜래보레이션 쪽 그 계산도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간단한데 이런 세부적인 룰을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케이스라면은 한 분이 2개의 소속 기관에 공통적으로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특정 논문에서 네. 이 경우에 국내와 해외에 같이 소속이 되어 있다. 이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네. 저희가 룰을 정확하게 잡긴 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 경우에 제 기억으로는 네. 그 해외 소속 기관과 콜래보레이션을 한 걸로 네.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 해당 룰을 좀 정확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처리를 했었는지 네. 어떤 관점에서 처리를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스칼리틱스에서 검색이 되는 논문들의 오픈 액세스 상태 값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혹시 스칼레틱스만의 어떤 고유한 비밀이시면 아, 네,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혹시 언페이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언페이월 제가 좀 이제 계약이 되어서 데이터를 이미 구매를 했고요.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언페이원이라는 그 데이터는 이제 해외 사서들의 필요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만든 아웃 리서치라는 그 비영리 단체에서 오픈 액세스 관련된 논문들을 다 수집된 논문들을 이제 잘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네이버에서 라이센스 하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첫 번째, 전 세계 인용색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스칼리틱스를 구축했다고 하셨는데 이후 생성되는 레코드에 대한 업데이트를 위한 연동이 이루어질 듯 합니다. 추가, 수정, 삭제, 레코드의 반영은 물론 연구자 아이디 등의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연동 방식이 일방향, 단방향인가, 양방향인가. 네, 예를 들어서 스코퍼스, 스칼리틱스 혹은 양방향, 스코퍼스와 스칼리틱스 서로 상호 호환적으로 이런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답변을 좀 어느 분이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 그 두 가지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저희가 스코퍼스나 웹오브 사이언스의 데이터를 계약을 통해서 받아온다 이런 형식이 아니고요. 전 세계 퍼블리셔들, 뭐 슈프링거라든지 와일리 이런 직접적으로 퍼블리셔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다 보니까 스코퍼스나 웹 오브 사이언스가 커버를 하고 있는 문서들을 대부분 커버하더라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DB에서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 데이터로 업데이트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해당 데이터에서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거는 원 소스에 해당하는 출판사에서 업데이트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원 소스에서 어떤 수정이나 삭제, 추가 등이 있으면은 저희 데이터에도 역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식으로 연동되는 게 아니라 저희 독자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 설명드리면서 두 가지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학과 정보의 변경 시 이거는 조금 전에 저희가 답변을 다 드렸던 것 같고요. 스코퍼스 저널, 웹 오브 사이언스 저널들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질문 하셨어요. 네, 이것도 좋은 질문.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김대진 매니저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해당 DB를 그대로 뭐 받아와서 제공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별도로 구축한 DB라서 그러니까 상용 DB를 그대로 받아와서 쓰는 게 아니고요. 해당 저널의 리스트 자체는 공개된 DB라고 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어떤 저작권 측면에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해당 DB에 속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고 있고 해당 DB를 저희가 직접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됐고요. 이제 두 가지 질문만 더 답변드리면 이제 Q&A 세션은 마무리되고 이제 전반적인 웨비나를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가 기관을 먼저 선택한 후 토픽을 분석하면 소속 연구자의 연구 선호도나 분석에 대한 그 기관의 연구 동향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 토픽을 먼저 선택하여 분석하면 우리나라 전체 연구 동향과 주력 연구 기관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라고는 아이디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뭐 요게 뭐 좀 지금 계획하시는 우리 토픽 그 부분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뭐 그 차원으로 좀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지금 현재 두 가지 다 될 수 있도록 기획이 되어 있고요. 아까 화면에서 설명드린 거는 제가 국가나 기관을 먼저 선택한 걸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토픽을 먼저 검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해당
기관이나 저자들을 볼 수 있는 화면도 별도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연구자의 소속 기관이 변경되면 어떻게 산출되는 건가요? 요거는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요것도 간략하게 네네. 단과대학이 변경됐을 때 말씀드렸는데 연구자의 소속 기관이 변경되면 어떻게 산출되느냐 질문이신데 이 질문은 제가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 연구자가 A라는 대학에 있다가 B라는 대학으로 옮겼을 때 현재는 B라는 대학, B 대학에 있으면 B 대학의 연구 성과 분석할 때 A 대학의 연구 성과도 같이 산출이 되는 건지 이런 질문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저희 기본적인 원칙은 논문을 발행했던 그 당시의 수속 기관의 정보를 기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데이터 중에 일부 데이터가 소속 기관이 현행화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수속 기관이 변경된 기준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의견도 좀 받고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저희 원칙은 논문이 발행됐을 때 수속 기관이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질문해 주셨던 내용에 대한 좀 답변을 드렸고요. 질문 내용은 저희가 또 다시 다운받아서 그 후기로 세미나 후에 이제 설문조사나 이제 후기로 자료 다운로드를 말씀드릴 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답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 참여해주신 서정욱 교수님, 김세진 매니저님, 또 이상한 매니저님,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무대에서 이제 내려가실 텐데요. 혹시 그냥 스칼렛틱스 화이팅 한번 하고 내려갈까요? 자, 스칼렛틱스 화이팅!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 유익하셨는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 기회에는 좀 더 알차고 또 좋은 내용으로 꼭 대면으로 오프라인에서 같이 만나 뵙고 또 반갑게 또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자, 오늘 네이버 스칼레틱스 데이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